4년 전 이맘때쯤 우리 정부는 협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채 협상을 지속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25 70주년을 기념해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5차 한미 전략 포럼에서 노골적인 센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노골적인 방위비 압박에 대해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온 분담금 인상 요구의 조 차관은 한국은 30년 가까이 SMA를 통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8.2% 증가한 9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분담했다며 이는 같은 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과 미국의 군사장비 구매 등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조목조목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군수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7.5%에 달하는 국방비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국내 총생산의 2.6%를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 중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노력은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론하면서 미래를 향해 적응하고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며 재차 동등한 파트너를 거론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방위비 갑질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더해 전작권을 가져와 일방적 갑질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 차관은 아울러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는 또한 한미동맹 진화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유엔사는 정전을 70년간 지켜왔고 한국은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대중은 또한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지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는 관측 속에 유엔사 역할 확대의 선을 그은 셈입니다. 조 차관은 이어 수십 년 전 한국에 부과된 우주위성 능력 개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와 위성 개발 제한의 제거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한미는 2017년 한 차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앴고 계속 물밑에서 개발 제한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미사일 지침 협상을 우리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결국 이듬해 5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집권기에 우리 정부도 할 말을 하며 원하는 것을 얻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집권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과 아울러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철수를 시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당했던 창피를 곱씹으며 바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시에도 향후 협상 카드롯을 확실한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자 각종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 영변의 핵시설 한 곳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당시 트럼프 참모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용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선 125번이나 일관되게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걸고 김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트럼프는 불확실해서 뭐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협상 재개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 진행형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 경우 2017년처럼 긴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현상 유지겠지만 트럼프 당선 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핵무장과 전작권 반환 그리고 주한미군 축소 내지 철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즉 트럼프의 악동스러운 사업가 기지를 잘 활용하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최근 이딴 위성 발사를 하는 이유도 트럼프 재집권 시 협상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28일 홈페이지 글에서 북한은 지난 12개월 동안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어 4차례나 위성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김정은이 SLV 발사를 위한 시간표를 압축한 것은 올 연말까지 위성 3기를 운용하겠다는 공개 약속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와의 미래 협상과 연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협상은 북한이 가진 현재의 핵무기고를 사실상 허용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측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포함하는 협상이 있을 경우 정찰 위성 발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도 한국의 핵무장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과거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현 김정은 국방위원장 모두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자신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없는 이유도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전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중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 전역을 지켜야 하는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반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중국이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에 타 죽는다며 말폭탄으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에 가입한 별개 국가임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보는 자국 입장을 부각하기 위한 언급임과 동시에 노골적으로 한국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부정했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남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내용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부정한 언급이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단순히 남북한이 나란히 유엔에 가입한 현실을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남북 통일의 법적 근거이자 당위적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북한의 우려처럼 장차 통일 과정에서 북한을 삼켜보려는 짓말입니다.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핵무장과 함께 전작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5위의 군사강대국인 한국이 트럼프와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핵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